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본 수업은 환경보건학을 위한 동물 동력학 단기 특강으로 양리학 비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일단 PK가 무엇이고 PD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PK, Pharmacokinetics는 물질의 체내 흡수, 분배, 대사, 배설, 약칭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앞자를 따면 ADME라고 하죠. 이 ADME와 관련된 시간에 따른 물질의 거동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PD, Pharmacodynamics는 체내 물질의 농도 수준과 건강 영향처럼 양반응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볼 때 약물이나 또 외부 화학 물질은 독성 물질 똑같이 외부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양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그 PK의 주요한 원리가 독성 물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PK, Toxicokinetics라고 하면 그 대상이 독성화학 분야의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학 물질의 거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영어로 fate에 대한 것이 번역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를 단순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섭취를 통해서 입에서 쥐장관을 경유할 수도 있고 또 근육 주사나 혈관 주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호흡을 통해서 폐에서 혈액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이 보시는 각 장기와 조직, 각 장기는 조직과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이 흡수되었다는 것은 PK 차원에서 볼 때는 섭취, 흡입, 주사, 또 피부 투과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건데 실제로 세포막을 투과해서 몸속에 있는 장기나 조직으로 들어와야지 흡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령 음식을 꿀꺽 삼켰는데 위에서 하나도 되지 않아서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PK적으로 볼 때는 absorption, 흡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K는 ADME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ADME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PK 모델링 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전적인 PK 방식인데요. 이거는 우리 몸을 이렇게 간단한 박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반면 PBPK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하게 주요한 장기와 혈액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고전적인 PK나 PBPK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이 화살표들은 이 애드미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반응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흡수는 외부 화학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질을 흡수하는 것, 이거는 PK에서는 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 administration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혈관 주사로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는 이제 손실 없이 몸으로 다 들어오겠죠. 반면에 이제 섭취하는 경우에는 입으로 섭취한 것의 100%가 혈액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 80% 정도만 흡수되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는 0.8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 컴파트먼트 모델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배를 어, 분배는 이제 일단 흡수된 물질이 몸 안에서 다른 구획으로 이동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여긴 지금 두 개의 박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이 두 개의 구획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획과 구획을 이동하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을 박스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배가 필요 없는 것이 되겠죠.
그 구획이라는 것은 장기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장기의 묶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옆에 있는 그림은 컴파트먼트 모델 또는 PBPK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구획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THC라는 약물이 투여된 다음에 몸 안에서 장기별로 또는 조직별로 블러드, 브레인 또 하이퍼퓨스 티슈라고 되어 있는데요. PK나 PBPK에서 주로 쓰고 있는 구획들입니다. 이 구획별로 연쇄적인 어떤 레벨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배를 표현할 때 중요한 개념이 Volume of Distribution입니다. Volume of Distribution인데 of가 빠졌네요. 생리학적으로 일반적인 인체는 물이 한 30에서 50리터, 또 혈중 시럼은 한 그 10분의 1 정도, 또 간이나 근육도 자기 고유의 부피가 있죠. 근데 Volume of Distribution은 그 생리학적인 그런 실제 장기의 부피와는 다른 개념적인 부피입니다. 어떤 물질은 Volume of Distribution, 즉 V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혈액이나 장기의 부피보다 굉장히 큰 수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disposition, 애드미에서 메타볼리즘과 excretion, 대사와 배설을 한데 묶어서 dispos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 사전에 disposition은 우리말로 처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PK 용어에서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한 구획에서 대사체로 변환되거나 또는 그 구획의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 그럴 때를 disposition 됐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대사체로 변환되었을 때, 그건 메타볼리즘에 대한 것이고요. 그 구획에서 빠져나갈 때, 그건 이제 excretion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애드미의 각각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는데, 뭐 absorption이라든지 또는 distribution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disposition은 또 개인차가 또 큰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환자 2명이 특정한 약물을 투여받은 다음에 혈중 농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추적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1번 환자는 한 7, 8분 사이에 급격한 농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2번 환자는 같은 시간대에서 한 2배 정도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2번 환자는 체내 머무름이 큽니다. 이 PK 연구에서 이 좌측에 이런 그림을 시간에 따른 이 농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해서 Time Course Dat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PK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를 분석하면 오른쪽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PK 연구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서머리 테이블이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양식이라서 잠깐 설명한다면 Cmax, 이거는 가장 높은 수준이 농도가 얼마냐, 그리고 그때 시간이 얼마냐, Tmax, AUC는 Area Under the Curve인데 여기는 관찰 시점이 24시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 PK 프로파일에서 이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AUC라고 표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에서 제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무한대로 가면은 얼마만큼 될까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무한대 이르기 전에 제로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UMC는 Area Under the Momentum Curve인데 이거는 나중에 Non-Compartment Analysis를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T는 Mean Residence Time인데 뭐 평균 체류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D, 아까 말씀드렸었던 Volume of Distribution인데
개념적인 볼륨이죠. CL은 클리어런스입니다. 여기 슬래시하고 F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냐 분모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F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어베일리빌리티를 말합니다. T하고 2분의 1 쓴 것은 이게 have time을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PK는 양리학에서 중요한 세부 학문 분야입니다. 네, 환경보건학에서도 PK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어,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이 중요한 관심사죠. 유해물질은 체내에 흡수된 다음에 흡수니까요. PK가 말하는 업섭션입니다. 활성 성분으로 되어서 건강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 활성 성분은 원물질일 수도 있고 배사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PK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 대상이죠. 그래서 화학물질의 체내 거동, 즉 애드미를 잘 이해하고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잘 구축된 PK 모델을 환경보건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가령 총 노출량, 토탈 익스포저 어마운트를 전신 또는 표적 장기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노출을 PK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PK의 거동, 즉 PK, 파마코키네틱스를 이용해서 독성, 이 경우에는 이제 독성의 건강 영향이니까 PK-PD 모델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거동 정보를 이용해서 독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개인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PK 모델을 이용해서. 그래서 위해성 평가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리학뿐만 아니라 환경보건학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이죠. PK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가장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표지 있는 것은 주발디 등이 쓴 책인데 PK 교과서의 고전입니다. 오래전에 출판되었지만 그 명쾌한 해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책은 외국 책인데요. 예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풀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을 갖고서 주로 강의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우리말로 된 책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약대 심창구 교수님께서 우리말로 엮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수업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별히 두 개를 같이 제일 많이 썼고요. 보조 교재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윈런린이라고 해서 그 약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통계학에서의 SAS 같은 그런 통계 프로그램은 아닌데 모델링 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윈런린이라고 해서요. 이제 다양한 예제가 담겨 있는 책이 있고요. 또 웹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개념이라든지 예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수업에서는 환경보건에서 PK가 중요하다.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PK를 잘 우리가 공부하면 PK 관련된 연구 논문을 읽을 때도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자료를 확보할 때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것들, 또 의미를 설명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요, 본격적인 어떤 컴파트먼트 모델이나 PBPK 모델링을 하기 전에 사전 정비로 아까 제가 애드미를 수리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었죠.
주로 미분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치 해석에 관련된 그 PK 프로그램이 있는데 윈란리는 상용이고요. 굉장히 좀 비쌉니다. 버클리 마둔나도 상용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쉽게 쓸 수가 있고요.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요. 음, 이 버클리 마두나를 이용해서 주로 이 강좌를 예제를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그 비디오 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